엠마는 마비된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톤의 무게가 느껴지는 금속 쟁반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차앤 테일즈 카페의 공기는 이미 지친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길버트 씨는 단호하고 결연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좁은 분위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카페를 떠날 수 없다. 그가 카운터를 손으로 내리치자 안경이 흔들리고 엠마는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손흥민이 남기고 간 $2,000짜리 지폐 더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되어야 할 넉넉한 TV, 이제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엠마는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공포의 한기와 함께 얼굴로 올라오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길버트는 말을 이어가며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넌 내 밑에서 일하잖아, 엠마.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내 거야. 그 말은 그녀의 존엄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지만 엠마는 말다툼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저항했습니다. 그 지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손녀의 병원비, 릴리가 간절히 원하던 새 드레스, 더 많이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객들은 조용히 웅성거리며 그 장면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엠마는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의 무게가 마치 깨지기 직전에 깨지기 쉬운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탈출구를 찾으려고 머릿속이 빙빙 돌았지만 당신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에 미소 짓는 얼굴만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폭력적인 상사 앞에서 그 말은 멀게만 느껴졌고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길버트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손을 내밀며 돌려줘요 라고 명령했습니다. 엠마는 망설이며 그의 간절한 손가락과 그 많은 돈을 상징하는 돈 사이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구석에 놓인 골동품 시계는 몇 초가 영원할 것만 같은 큰 소리로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구독하여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세요. 엠마가 어떻게 큰 도전에 직면하고 예상치 못한 지원을 받으며 꿈을 위해 싸우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지 살펴보세요. 모든 우여곡절을 놓치지 마시고 정의와 친절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세요. 엠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모두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소소한 기쁨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온 62세의 웨이트리스로 T&테일스의 중심인물입니다. 항상 느슨하게 묶은 백발과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손을 가진 그녀는 청구서와 책임감의 무게가 그녀를 압도할 때에도 따뜻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녀에게 의지했던 8살짜리 손녀 릴리가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엠마는 자신에 대한 큰 꿈은 없었고 오로지 릴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트넘의 스타로 알려진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평화를 찾아 카페를 자주 찾았습니다. 항상 차분한 미소와 세심한 눈빛을 지닌 손흥민은 그만한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보기 드문 겸손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엠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조용한 헌신과 몸짓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피로의 징후를 알아챘습니다. 자신도 가족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릴리를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길버트 씨는 그 모든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항상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을 한 그는 철권 통치로 카페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모든 것을 계산했고 그의 얇은 입술에는 웃음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엠마는 두려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회용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손이 남긴 돈을 자신의 주머니를 더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 세 인물은 각자의 동기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엠마는 희망을, 손은 공감을, 길버트는 끝없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용기와 정의, 친절에 변화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티 앤 테일즈는 들어서자마자 여러분을 포용할 것만 같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따뜻한 차와 갓 구운 빵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추운 날의 담요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짙은 나무 선반이 늘어서 있고 그 안에는 세월이 묻은 책들이 가득했으며 카운터 위에는 도자기 컵이 섬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램프의 은은한 빛이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소박한 나무 테이블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런던의 열광적인 리듬이 느껴졌지만 카페 안은 모든 것이 느리고 거의 정지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개가 낀 창문에는 빗방울이 흘러내려 회색빛 아침의 희미한 빛을 반사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숟가락이 컵에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낮은 대화 소리와 구석에 놓인 낡은 시계의 끊임없는 똑딱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최면에 걸린 듯 무언가 필연적인 시간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버트 씨의 경계심이 가득한 시선이 공간을 맴돌았고 그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을 상기시켰습니다. 달콤한 향기와 잔잔한 소리 속에서도 공기 속에는 곧 밝혀질 약속과 비밀이 가득한 듯 은근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자 삶을 바꿀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마치 유리의 작은 균열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순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손흥민이 엠마에게 넉넉한 팁을 남긴 평범한 어느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메모 옆에는 당신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엠마에게 그 말은 단순히 친절한 제스처를 넘어 일상의 고난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릴리를 돕고 연체된 공과금을 납부하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특별한 선물을 스스로에게 사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길버트는 엠마가 유니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둔 두꺼운 봉투를 알아차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뒷방으로 그녀를 불러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돈의 출처를 알게 된 그의 눈빛은 탐욕과 권위주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빛났습니다. 이건 카페의 재산입니다. 그는 이미 돈을 소유한 것처럼 손을 내밀며 선언했습니다. 엠마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 사람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준 거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길버트는 도전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밑에서 일하잖아요, 엠마.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야. 그 위협은 먹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엠마는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가정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입원인 릴리의 안전과 남은 존엄성을 모두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넘긴다는 것은 몇 달 동안 그녀에게 일어난 마지막 좋은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강제된 침묵의 무게를 짊어진 채 패배한 채 방을 나섰습니다. 라운지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손이 늘 보던 테이블에 앉아 그만이 전할 수 있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엠마는 괴로움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면의 폭풍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엠마는 망설이다가 약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돈이 더 이상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길버트가 훔치려 했던 신뢰, 친절, 존경의 표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더 따르는 동안 엠마는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엠마를 흔들며 날카로운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길버트와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카페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은 창가 쪽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엠마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거의 로봇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억지로 지어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엠마는
길버트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실수라도 하면 더 큰 압박을 줄까봐 기다렸습니다. 엠마는 교대 근무 중에 다시 그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카페가 비어있고 다른 직원들이 주방에서 바쁠 때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 손을 꽉 쥔 채 길버트 씨, 그 돈은 저에게 직접 준 거예요. 카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전례 없는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엠마 내면에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손의 격려적인 미소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남은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는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에게 기대어 위협적인 자세로 카운터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당신은 관대함과 자격을 혼동하고 있어요, 엠마.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 돈은 카페 운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주인인 제가 결정할 몫입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이성적인 대화의 기회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집하면 오늘 당장 해고하겠습니다. 엠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발 아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비를 벌 수 있을까요? 릴리는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 손녀에게 자신이 실패했다고 말할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돈을 건네준다는 생각에 입안에 쓴맛이 남았습니다. 불공평했습니다. 그녀는 패배감에 고개를 숙이고 패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하루는 흐릿했습니다. 엠마는 손님들의 목소리를 거의 알아듣지 못한 채 자동으로 서빙을 했습니다. 손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주의 깊은 눈은 엠마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옆으로 데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엠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들은 길버트의 협박에 대해 들으며 분노로 눈을 질끈 감은 채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엠마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길버트는 그들 뒤로 다가와 손에게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기 무슨 일 있어요? 그는 풍자가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엠마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공포가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 후 며칠 동안 손흥민이 카페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항상 격려의 미소를 짓거나 친절한 말 한마디로 엠마의 긴장된 어깨를 잠시나마 풀어주는 등 미묘한 방법으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길버트는 스타의 지속적인 존재감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하는 것을 주저하는 듯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관심을 끌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고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엠마는 현재로서는 약간의 소강 상태를 느꼈습니다. 손은 직접 대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다른 고객들 앞에서 길버트에게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 티아 앤 테일즈가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아차렸다고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었지만 엠마와 관련된 스캔들이 카페의 이름과 더 나아가 길버트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엠마에게 그 짧은 말은 먹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압박감이 해소되자 엠마는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공과금을 내고 릴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길버트에게 팁의 절반이라도 돌려주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은 작은 위안이었지만 고된 교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손의 존재와 그로 인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온다고 말하며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정감은 곧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길버트는 잠시 겁을 먹었지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욱 세심한 눈빛으로 엠마를 지켜보며 손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가 별 근처에서 서빙을 할 때면 그는 갑자기 나타나 접시를 조정하거나
계산서를 확인하며 그곳의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이 그녀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격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길버트는 엠마를 다시 뒷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만,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검은색 노트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당신이 유명인들과 대화할 때 너무 산만하다고 하더군요. 그건 프로답지 않다고요. 엠마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지원군을 또 다른 통제 무기로 삼아 그녀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나섰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소니 카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그가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혼란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폭풍 전 고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근무 시간에 엠마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간단한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빈 테이블에서 접시를 치우다가 봉투를 발견한 엠마는 봉투에 적힌 자신의 송글씨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자기 이름으로 쓴 걸까?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친 그녀는 악몽에서 나온 듯한 글귀를 읽었습니다. 길버트에 대한 익명의 항의서였는데 카페에서 수년간의 학대, 착취, 심지어 세금 사기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고 눈에 띄는 글씨로 엠마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엠마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엠마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가 누구, 특히 자신을 비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분 후 길버트가 같은 편지를 손에 들고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날 신고할 용기가 있어요? 그는 종이를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 안 되는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지켜보았고 엠마는 그 시선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전 안 그랬습니다. 그녀는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길버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치며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명예를 훼손하려고 해요. 이 여자는 배은망덕하고 거짓말쟁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엠마가 간신히 지키려 했던 존엄성의 흔적을 짓밟는 물리적 타격과도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했고 길버트는 언어 폭력을 계속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엠마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객은 드라마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카페 방문을 중단했습니다. 길버트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엠마가 정말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엠마가 평소 마시던 차를 따르는 동안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짜 편지, 비난, 점점 커지는 배척 등 모든 것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는 눈을 그녀에게 고정시킨 다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엠마의 압박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뒤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길버트에게 맞섰어야 했는지 아니면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는지 고민하며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할 때마다 카페의 분위기는 더욱 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길버트는 일부러 그녀의 업무를 늘리면서 무급 초과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손님들 앞에서 그녀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여 끊임없이 굴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사직하거나 미치도록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릴리도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엠마가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자 어린 소녀는 할머니 왜 그렇게 슬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간단한 한마디가 엠마를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릴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엠마는 또 다른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탐사 저널리스트라고 소개한 의문의 남자가 카페에 나타나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길버트의 사기 행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엠마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망설였습니다. 수락한다는 것은 자신과 릴리의 안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숙고하는 동안 엠마는 이 결정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엠마는 부엌에 홀로 앉아 기자의 제안서가 담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램프의 노란 빛이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마치 의심의 유령이 주위를 맴돌고 있는 듯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위조된 은행 명세서, 전직 직원들의 증언, 심지어 길버트가 불법 수당을 받은 사진까지 상세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자는 이 정도면 상사를 끌어내리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엠마가 공식적인 제보자가 되는데 동의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는 엠마의 얼굴과 이름을 기꺼이 기사에 실어줄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은 길버트를 폭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과 평판, 더 나아가 릴리의 안전까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엠마는 길버트가 보복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가 엠마가 수사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을 방법을 찾아낸다면요? 릴리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모른 채 거실 카펫 위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엠마는 침묵을 지키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길버트의 멍에 아래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두려움과 억압 속에서 낭비되는 또 다른 날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처럼 납부해야 할 청구서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다른 직원들도 그의 소나귀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녀는 손의 친절과 조용한 격려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의 공적인 삶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엠마는 어린 가족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대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엠마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평범한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처 결정하지 못한 일에 무게가 느껴지는 듯 모든 움직임이 무거웠습니다. 길버트는 특히 짜증을 내며 모든 직원에게 명령을 외쳤습니다. 그는 엠마를 지나치면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엠마. 또 다른 편지를 계획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그의 냉소적인 미소에 엠마는 카운터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엠마는 길버트가 결코 혼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무한정 착취하며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짓밟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하루가 끝날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이번에는 손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스타는 카페 밖에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참을성 있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나오자 그는 단호하고 반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옳은 일을 하려면 희생이 필요하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엠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를 바라보고 아들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그녀는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엠마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왜곡된 목소리가 경고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자 엠마는 냉랭해졌습니다. 길버트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위해 일하던 사람일까요? 엠마는 지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은 멀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눈사태처럼 빠르고 가차없이 찾아왔습니다. 엠마는 익명의 위협을 처리할 겨를도 없이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도착했을 때 길버트가 신문을 손에 들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면의 헤드라인은 직원이 비리를 폭로한 후 TIN 테일즈 사장에 대한 불만이 중심이 되고 있다였습니다. 기사에는 전 직원과 불만을 품은 고객들의 익명의 진술과 함께 길버트의 행태에 대한 추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중간에는 손흥민에게 서빙을 하며 수줍게 웃고 있는 엠마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는 안경이 흔들릴 정도로 카운터에 놓인 신문을 세게 던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날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엠마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상황의 무게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한 짓이 아니에요.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길버트는 이유를 듣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흔적을 남길 만큼의 힘으로 그녀의 팔을 잡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드라마에 휘말릴까봐 두려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손님은 수군거리며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엠마는 자신이 노출되고 취약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시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길버트가 마침내 그녀를 놓아주며 사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오라고 명령했을 때 엠마는 그것이 공허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엠마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당신의 손녀가 매일 학교에 혼자 하교하고 있다. 고 경고하는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은 속을 후벼 파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엠마는 숨을 쉴 수 없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땀을 흘리며 릴리의 학교로 달려갔지만 어린 소녀는 운동장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경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릴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릴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계속 싸울 수 있을까요? 엠마는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설명했지만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길버트는 절망적이지만 우리는 그를 거의 잡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좀 더 필요해요. 그는 엠마에게 다음번 길버트와의 만남에서 숨겨진 녹음기를 사용해 그를 더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를 포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엠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고 카페로 돌아왔을 때 엠마는 매 순간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버트는 분노한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이 한 모든 말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부주의해진 그는 재무 기록을 조작하고 직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엠마는 고개를 숙인 채 복종하는 척했지만 녹음기가 모든 말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기 전에 길버트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엠마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장치를 발견하고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정말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녹음기를 들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고 손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누가 다음 수를 두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언제든 끊어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공중에 가득했습니다. 길버트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녹음기를 손가락 사이로 돌리면서 계산적인 눈빛으로 엠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면 날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버트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이미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이 그 자백이 처벌받지 않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길버트가 승리의 연설을 계속하는 동안 엠마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던 마비될 것 같은 두려움이 이상한 평온함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도와주러 왔다는 손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나타났습니다. 손 대표는 조심스럽게 카페에 들어섰지만 그의 위풍당당한 존재감은 곧바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길버트와 엠마가 서 있는 카운터로 걸어가면서 상사의 거만한 미소와 대조되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돌려줘요. 그가 녹음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거의 날카로웠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권위적인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예상치 못한 방해에 놀란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는 위협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손이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을 다 녹음했거든요. 그 말이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길버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었습니다. 엠마에게만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라 이제 소셜미디어와 타블로이드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 남자에게도 공개적으로 노출된 셈이었죠. 카페에 야는 가쁜 숨소리만 들릴 뿐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손님들은 그 장면을 매 순간 포착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엠마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은 길버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공개할 겁니다. 길버트는 위협에 움츠러드는 듯했습니다. 그는 오해와 과장에 대해 더듬거리며 항변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스스로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카페와 엠마에 대해 행사한 통제력은 모든 사람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안도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손이 그녀를 잠시 쳐다보며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녀는 그가 어떤 결과에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폭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용기와 정의에 관한 이 스릴 넘치는 이야기의 결말을 따라가려면 구독하세요. 결정적인 대결은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힘을 가늠하는 두 포식자처럼 손과 길버트 사이에 강렬한 눈빛 교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는 휴대폰 카메라의 웅궁거리는 소리를 제외하면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고객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매료와 불편함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리에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엠마는 카운터 옆에 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장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길버트의 운명, 나아가 엔테일즈 자체의 운명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평정을 되찾으려고 애썼지만 당황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방패처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손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은 거의 무표정하게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더욱 좁혔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손은 모든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길버트가 조작된 기록에 대한 자백, 엠마에 대한 협박, 심지어 직원 조작을 시인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손은 길버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 녹음 내용은 지금 바로 소셜미디어에 공유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엠마나 여기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길버트는 마치 물리적인 타격을 받은 것처럼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 당신은 수년간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을 훔치고 감히 당신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 협박했잖아요. 그건 보호가 아닙니다. 그건 순수한 탐욕일 뿐이죠. 엠마는 안도감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무적이라고 믿었던 거인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길버트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려고 그녀를 향했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겁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약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수를 인정하기엔 너무 약하고 변화하기엔 너무 나약하죠. 다른 직원들은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전에는 눈을 마주치지 않던 고객들도 이제 길버트를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길버트는 자신이 아군도 탈출구도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역하거나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손은 당당한 자세로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할 만큼 했어.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이 많은 직원 중 한 명인 사라가 발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서 나와 손에게 길버트가 수년 동안 저지른 다른 비리의 증거가 담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도와주려는 겁니다. 라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야기와 증언을 내놓으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길버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손이 휴대전화를 켜고 소셜 네트워크의 생방송으로 수천 명의 팔로워에게 이 장면을 중계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설명하며 엠마와 다른 직원들이 겪은 부당한 일을 강조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곧 길버트의 이름은 엉뚱한 이유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길버트는 항의하려 했지만 집단적 정의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길버트의 마지막 선택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을 때 영화 제작진과 함께 유명 신문사 기자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손과 엠마에게 곧장 다가와 취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는 이미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버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라이브 방송으로 인해 이 보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길버트는 마비된 듯 창백한 얼굴이 거의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해에 대해 중얼거리려고 했지만 기자가 끼어들어 함께 있던 직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은 한 명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길버트가 수년간 가한 학대, 착취, 공포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인 사라는 길버트가 자신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해고 위협을 받으며 무급, 초과 근무를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기자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T&테일즈가 운영되는 건물의 소유주가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엠마에게 양도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방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엠마는 발밑에서 바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녀는 믿을 수 없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투쟁을 알게 되었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손 회장은 전환을 돕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길버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취재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변호사와 소송에 대해 중얼거리는 모습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은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는 엠마를 향해 한 손을 어깨에 얹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메모지 옆에 적었던 말을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엠마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엠마가 고객과 동료들의 박수를 받는 것으로 끝났고 길버트는 자신의 욕심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점철된 한 시대의 끝이자 가능성으로 가득한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구독하여 이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엠마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의를 찾으며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지 살펴보세요. 다음 챕터를 놓치지 마세요. 엠마는 그날 저녁 늦게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고 주변의 고요함은 이전 시간의 혼란스러움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길버트의 억압에서 벗어난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사에 대한 승리나 차 엔테일즈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엠마는 처음으로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주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작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용기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길버트와 싸우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비되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위험은 그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 아래서 계속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다른 사람들은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변화의 힘은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엠마는 자신의 목소리를 믿고 도움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평화롭게 잠든 릴리를 생각하며 자신이 손녀에게 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호자로서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엠마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엠마의 내면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길버트가 물러나고 그녀의 명성이 산산조각이 나자 차 엔테일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건물주의, 개입과 손흥민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엠마는 공식적으로 카페의 새 주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인수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서명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있었지만 모든 단계가 개인적인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한때 길버트를 두려워했던 직원들은 이제 엠마가 연민과 존중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열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엠마가 주인으로 취임한 첫날은 고객들이 직접 주최한 작은 행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카페는 익숙한 얼굴들로 가득 찼고 엠마도 몰랐던 손님들도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창문에는 형형색색의 풍선이 걸려 있었고 축하해요 엠마라고 적힌 임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늦게 꽃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엠마에게 다가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네요 라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엠마는 혼자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요. 이제 카페의 새 이름은 희망과 차로, 희망과 환영을 상징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릴리의 제안에 따라 정했습니다. 엠마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카페를 더욱 활기차고 공동체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녀는 시낭독이나 음악 공연과 같은 지역 행사를 위해 공간을 개방하여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석에 있는 책을 재배치하고 테이블의 따뜻한 색상에 새 식탁보를 깔아 새로운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엠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그녀는 급여를 인상하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였으며 공정한 로테이션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두가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장기 근속 직원인 사라는 이러한 변화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컵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버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엠마는 이것이
자신이 전투 중에 받은 친절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엠마가 카페의 메인 벽에 사진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손 후보가 공개 지지를 선언하던 날 찍은 손 후보 옆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라는 송을씨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엠마에게 이 글귀는 자신이 겪은 투쟁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 즉 정의와 친절이 항상 우세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엠마에게 그 변화는 변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던 여성에서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발산하는 여성으로 변했습니다. 손녀인 릴리는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처럼 더 존재감 있고 가벼워진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엠마는 또한 커피를 통해 용기와 정의에 대한 작은 교훈을 릴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품위 있게 도전해 맞서는 방법에 대한 살아있는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손흥민은 티 앤 테일즈에 대한 자신의 개입을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가시성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일반적인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구한 장소를 보기 위해 카페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카페는 소박한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카페 직원들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때 길버트의 활약에 지쳐있던 사라는 이제 의욕적이고 행복한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좌절감으로 카페를 떠났던 다른 직원들도 새로운 아늑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카페를 기피했던 일부 고객들도 공간의 새로운 에너지에 놀라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길버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입소문을 타면서 그의 평판이 나빠지고 그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부정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포기하고 이전에 추구했던 각광과는 거리가 먼 익명의 삶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카페 주변 커뮤니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희망과 차는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고 작은 친절의 몸짓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카페를 단순히 차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되살리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와 이 여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산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낸 연결과 상호 지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엠마와 희망과 차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친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엠마는 처음에는 영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지친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작은 저항이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엠마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여정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흥민과 사라,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한 고객들은 연대가 먼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체적인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를 둘러싼 커뮤니티는 집단적 지원이 어떻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권력 남용이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길버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착취하여 공포와 불의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의 몰락은 이러한 인물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단합과 진실 앞에서는 연약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억압자에 맞서기로 결심하면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희망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엠마는 수년간의 역경을 겪은 후에도 자신의 길을 다시 쓰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카페의 새 이름인 희망과 차는 인생은 진한 차처럼 씁쓸할 수 있지만 언제나 달콤함과 새로움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 기꺼이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미래를 믿을 이유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공유된 믿음일 것입니다.